안녕하십니까. 백전백승 천기대요 91회차 원숭이띠, 잔나비띠를 생하는 인연과 극한 인연. 바꿔 얘기하면 잔나비띠가 만나서 좋은 인연과 만나서 나쁜 인연이 있지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논어에 있는 개송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속 무견소리 욕속 즉 부다리 욕현 소리 즉 대사 불상이 일어나 모미타. 서둘러서 이루려 하지 말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글귀들이어요. 작은 이익에 눈 팔지 마라. 서둘러서 하게 되면 철저하지 못하게 되고, 작은 이익에 매달리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하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면요, 눈앞에 그 작은 이득 가지고 사람이 참 치사해지는 경우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과연 그런 사람들이 큰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고요. 또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만들려고 하면 세상에 참 번뇌가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 불법에도 나를 준해서 법을 펴면 중생이요, 상대를 준해서 법을 펴면 부처다라고 했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주로 움직이다 보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사건건이 전부 뭐예요? 불만 속에 살게 돼요. 근데 상대의 뜻에 따라 나를 안주하게 되면 불만이 없어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아휴 내 팔자가 이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전부 다 해야 할 일인데 그래도 신랑이 들어와서 저거 하나 치워주니까 고맙네. 애기가 그래도 자기 책상에 있는 자기가 하네. 되게 고맙네. 안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마움이 끝이 없어. 근데 자기를 위주로 하는 사람은 네 방은 네가 좀 치워야지 맨날 엄마가 치워주냐? 신랑한테도 참 아무리 신랑이라 그래도 집에 들어오면 집일을 좀 도와야지. 그렇게 하고 TV만 보고 있어? 하고 매사 사사건건이. 뭐 시키지 않고 TV만 보면 얼마나 고마워요. 뭐가 좋아라, 뭐가 좋아라. 그 찬맥주 없어? 안주는 왜 이걸로 줬어? 이거 말고 없어? 뭐 좀 만들어. 그거에 비하면 가만히 TV 보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나무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지옥이 되기도 하고 극락이 되기도 해요. 냉정히 살펴보면 우리의 삶에서 이득이나 손해는 사실은 없는 것이거든요. 내가 지금 화가 난다고 한마디 하면 나중에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이해하지만 속으로 네가 나한테 그랬지 해가지고 다음에 형락없이 그만큼 뭐예요? 무언가에서든 받게 돼요. 또 내가 조금 덕목을 베풀었다라고 하면 손해인 듯 싶지만 무언가에서 화낼 일에서 화를 안 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그럼 그것만 해도 또 본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엔 뭐예요? 전부 본전치기 인생이에요. 이득도 손해도 없어요. 그런 이치만 알면 내가 지금 힘들다라는 생각 없이 당연한 도리다라고 하다 보면 세상이 다 좋고 기쁘게 느껴지고 감사하게 느껴지는데, 내가 이걸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 세상이 다 짜증스러워요. 주변이 다 짜증스러워요.
바로 그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받을 거 안 받는 사람이 없고요, 안 받을 거 받는 사람이 없어요. 다 받을 만한 이유가 되니까 받는 것이요. 괜히 비가 오다가 피해서 내리는 것도 아니고 다 그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이루어져요. 그런 삶을 살아라.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추구하며 살지 말아라. 치사하게 살지 말아라. 신랑이 옆에서 코 건다고 아이고 잠도 한숨도 못 잤네. 왜 그렇게 어젯밤에 코를 골었어? 해야 돼야? 아니면은 내가 귀를 막고 자면 돼야? 알고 보면 지가 이를 더 갈아요. 자기가 모르는 자기 허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상대방만 탓하고 살아. 돌이켜보면 세상에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절대 남 탓할 거 없어.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세상 탓, 부모 탓, 나라 탓,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주어진 여건에서 내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수행이고, 그런 곳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라고 해서 별거 하나도 없어요. 뭐가 대단한 거 같지? 아니에요. 공하면 어떻고 안 공하면 어때? 단지 뭐예요? 공하든 안 공하든 나만 편하면 돼. 공한 거 몰라가지고 공하려고 해서 그거 이치 배운다고 맨날 가부좌 들고 절하고 왜 그렇게 만들어? 그거 하나도 안 해도 뭐예요? 내가 열 안 받고만 살면 하나도 안 해도 되지. 그거 하면서도 집에 오면 더 승질 내고 더 큰 소리 치고 그러대? 그럼 뭐하러야? 그거 하나도 안 해도 어떻게 돼요? 집안 편안하게 이끌고 항상 빵긋 웃으면 관세음보살이요. 상대방 잘못 다 눈 감아주면 지장보살이요. 모든 잘못 다 이해해주면 방생이요. 앉은 자리에서 다야. 마음 하나만 깨달음. 뭘 방생한다고 전라도 경상도로 쫓아다니고 무슨 업장 소멸한다고 무슨 산을 쫓아다니고 참선한다고 경상도에서 강원도까지 쫓아다니고 또 한두 번도 아니라 100몇 번씩 쫓아다니고 그 시간에 일을 하면 얼마가 벌리겠어? 그렇게 낭비를 하면서 아이고 스님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어요? 없지. 돼야 하는 일을 할 동안에 뭐 하고 다녔어? 쓸데없는 짓거리만 하고 다니니까 뭐가 되겠어.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또 신랑이나 자식 제대로 챙기느냐? 하나도 안 챙겨요. 나 정성 들이러 가니까 당신이 알아서 챙겨 먹어? 너 어디 기도 가니까 네가 알아서 챙겨 먹어? 돌. 아니요. 그런 삶을 살아라. 자, 12지 특성 가운데 오늘 잔나비 띠요요. 잔나비 띠다라고 하면은요, 금신이에요. 금신. 금신에 해당이 되는데, 잔나비가 먹을 게 언제가 제일 많아요? 예? 7월에 제일 많다는 거예요. 열매가 제일 많이 달려. 음력 7월, 양력 8월이죠. 그러다 보니까 식복이 많지만 바꿔서 얘기하면 먹을 게 많으니까 부지런해요? 게을러요? 조금 게을러요. 그리고 행동보다 뭐가 앞서요? 조금 그런 편이에요. 또 시간으로 보면 하루 중에 언제가 제일 밥 먹고 나면 졸음이 와서 나무에 매달려서 잠자기 좋은 시간이에요? 오후 3시에서 5시 저녁 먹기 전에 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이 잔나비예요. 그래서 잔나비 띠생들은 머리가 영리하고 재주가 많고 순발력과 분별력이 뛰어나는가 하면 동물원에 가서 잔나비 보면 쉴 틈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순발력과 분별력이 있지. 흥미를 유발하고 동기를 불어넣는 다양함과 다재다능하고 변화무쌍하며 적응력이 있다. 그래서 잔나비들은 혼자 묵상을 하고서는 또 뭔가 조용히 수행하고 얌전한 스타일이 아니어요. 또 자기 위주로 사는 게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한 위주로 많이 살아요.
그래서 누가 구경 좀 해주면 어떻게 돼요? 위에 아래까지 뛰어다니고 그네도 타고 별쇼를 다 해요. 그러다 사람이 다 가면 해요, 안 해요? 안 해. 하지만 재주는 엄청 뛰어나요. 그래서 잔나비띠 여성들의 신랑들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아는 게 잔나비띠 여성들이 더 많아서 그 신랑 되는 사람들은 맨날 주눅 들어서 살아야 돼. 자기보다 더 많이 알아. 뭘 시키면 만족을 못해요. 아이, 그것뿐이 못하느냐고 머리 툰방을 줘. 어떻게 됐든 잔나비띠들은 재주가 많아요. 잔나비띠 사람들로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설가 김유정 씨니 옛날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한가닥 했던 이기붕 씨니 또 얼마 전에 국회의장 하셨던 이만섭 씨, 또 그 전에 서울시장 하셨던 구자춘 씨, 또 칼 회사 한진그룹을 만들었던 조중훈 씨, 또 연산군, 유명한 영화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 돈키호테를 지은 세르반테스, 고갱,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율곡 선생, 또 전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이 잔나비띠에 해당이 된다. 보편적으로 잔나비띠들은요, 문관보다 무관에 적합해. 그럼 문관보다 무관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장군이나 경찰, 뭐 운동선수 이렇게. 잔나비띠들이 보편적으로 지는 걸 좀 싫어해요. 승부근성이 많아. 승부근성이 많기 때문에 운동 같은 거 하면 잘해. 더군다나 박애정신이 많아요. 희생정신이 많아. 자기가 덤태기를 쓰더라도 이런 어떤 희생정신, 박애정신이 많아서 계급사회, 쉽게 얘기하면 경찰이나 군인, 이 계통으로 나가면 한없이 존경받고 리더로서 잘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어떻게 됐든 잔나비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명리학의 이치로 육합을 살펴보면 잔나비띠와 이제 이거 안 그려도 되지요? 신이 어디에 해당이 돼요?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잔나비띠와 육합은 요렇게 되니까 사생이 육합이 돼요. 뭐 옛날에 유자광이가 이손안에 다 있어이다 했잖아요. 한명희 씨가 했던 뒤에 유자광 씨가 이손안에 다 있어이다. 사실은 서울제도가 있었을 때 서울제도다라고 하는 것은 유자광 씨는 첩외자식이에요. 첩외자식은 관원으로 등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시대예요. 그 없었던 시대에 유자광이가 어떻게 했어요? 나라를 흔들 정도로 큰 관원이 됐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됐어요? 전부 이손 안에 있소이다. 이걸 터득하신 분이에요. 이치학을, 명리 이런 계통, 주역을. 그래서 그거에 살아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생은 사생하고 육합이다. 또 삼합도 그렇고 보면은 신생은 뭐예요? 자와 진생이 삼합이다. 라고 해서 셋이 같이 놀러 다녀요. 근데 신생은 금이고 자생은 뭐예요? 수요요. 진생은 토요요. 그러면 토생금 금생수 해서 셋지가 합이 이렇게 들지만 자생과 진생은 뭐요? 토국수라 극이 된다. 그래서 삼합이다라고 해도 다 좋은 건 아니다는 이야기. 그러면 형충파해로 놓고 보면 바로 신과 형은 사가 되고요. 충은 바로 뭐예요? 인이 되죠. 인. 또 예를 들어서 합충이니 원진이 낄 때 충이 되잖아요. 원진은 뭐예요? 묘가 될 테고요. 충은 인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파는 신과 사가 또 파가 되기도 해요. 또 신은 해와 해가 돼요. 해가 돼요. 그 다음에 묘화는 뭐예요? 원진이 되기도 해요. 그럼 신의 역량을 대충 보면 그 전에 저도 이런 공부할 때
여기에다가 볼펜으로 잔뜩 적어놓고 다니고 이렇게 외우고 다니다 모르면 쓱 쳐다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공부할 때 쉽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12지 들어갈 때 12지로 인한 이 기운 들어갈 때 손 그려서 다 설명을 했어요. 한꺼번에.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 나누어 설명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됐든 우리가 기운으로 보면 그러면 신생은 예를 들어서 냉정히 보면 뭐예요? 신생은 자생을 생하고 그러니까 잔나비띠는 쥐띠를 생해줘요. 쥐띠. 그리고 잔나비띠는 뭐예요? 진과 술생한테 받지요. 자기가. 진, 술, 진축, 술미 받아요. 자기가 도움을 받고 쥐한테, 쥐나 돼지한테 도움을 주지요. 대신 금이라 어떻게 돼요? 인묘를 해해요. 인묘를 극해요. 또 반대로 뭐예요? 오사에게는 극을 받아요. 왜? 오사는 불이란 말이에요. 나는 쇠예요, 신이. 그러니까 불로 녹이면 녹아야 안 녹아요. 그래서 바로 신생은 말띠와 뱀띠하고 사귀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묘생과 사귀면 호랑이띠와 토끼띠를 사귀면 내가 해를 주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돈을 빌린다, 누가 빌려달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일단은 인묘생과 오사생은 어떻게 돼요? 극이 돼요. 극이 돼. 내가 해를 주든 해를 받든. 그러니까 혹시 신생이 인묘생이나 오사생한테 돈 빌려준 게 있다라고 하면 받을 거를 뭐예요? 조금 내려놔야 돼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따져서 해야 돼. 그래서 신생은 자와 해를 돕고 또 진축술미의 도움을 받고 또 바로 오사생한테는 자기가 해를 당하고 극이고 또 뭐요? 인묘생한테는 해를 준다는 이야기예요. 왜? 목이니까 톱이나 쇠로 도끼로 나무를 자르지요. 그게 인연이 되는 거예요. 물론 또 어느 걸 뒤집어 쓰느냐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해요. 그럼 어느 종류가 있어요? 잔나비띠가 갑신이 있을 테고요. 그지요? 그 다음에 병신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무신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경신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임신이 있을 거예요. 그럼 옷을 입어도 갑은 목에 오시고 병은 화에 오시고 무는 토에 오시고 경은 수에 오시어요. 그리고 임은 수에 오시어요. 그러면 이 자체 잔나비 자체도 우선 양금에 해당이 돼요. 양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쇠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예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경상도 쪽에 가면은요, 제일 강한 띠를 호랑이 띠하고 뭔 띠로 봐요? 용띠로 봐요. 그래서 경상도 쪽에는 여성 호랑이 띠하고 용띠를 옛날에는 신부감으로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12지 가운데 가장 센 띠는 무슨 띠라고 그랬어요? 돼지띠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4, 5월, 9, 10월 산돼지띠. 그 다음에 센 띠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잔나비띠예요. 그래서 이 많은 띠 중에 갑실은요, 이게 금의 기운에다가 목의 기운이에요. 그죠? 그럼 목의 기운이 대림목의 기운인데 대림목이다라고 하면 무지무지 큰 기운들의 나무들이 위로 뻗어가요. 그래서 아래를 봐요, 못 봐요? 잘 못 봐요. 주변을 못 봐요. 그래서 자기 아집이 강해요, 안 강해요? 무지 강해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갑신생들 보면 신랑들이 잘 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갑신생의 기가 신랑을 꺾어라요. 그래서 일찍 돌아가시거나 이혼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정도로 세요, 갑신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역이나 이런 걸 통해 보면 갑신생은 결혼해서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뭐예요? 더 성공률이 높고 더 뭐예요? 편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 그런 갑신생이 보면은 우리가 오행으로 따져놓고 보면 천중수에, 수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병신생은 뭐예요? 화에 해당이 돼요. 111페이지에 여러분들. 무신생이 토에 해당이 돼요. 경신생이 뭐예요? 목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임신생이 금에 해당이 돼요. 여기에도 목화, 토, 금, 수가 다 있죠? 여기에도. 같은 띠인데도. 하지만 보면 갑은 병을 생하고 병은 무를 생하고 무는 경을 생하고 경은 임을 생하지만 똑같은 또 잔나비 띠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목은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고 수는 화를 극하고 화는 뭐예요? 금을 극하죠. 그래서 똑같은 띠다라고 해도 다 좋은 게 아니고 같이 취급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띠냐에 의해서 몇 살 잔나비냐에 따라서 기운이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무슨 띠인데 무슨 띠만 나오면 돼요? 이런 거 많이 묻잖아요. 그러면 또 무속인들은 뭐예요? 아, 뭔 띠가 좋아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난 참 웃긴다 이래요. 다 다른 걸 기운이. 어떻게 잔나비들하고 다 똑같고 쥐띠라고 다 똑같아요? 다 다른 걸.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명리로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임신생이다라고 하면 지금 28? 그러면 금에 해당이 돼요. 그럼 명리로 따져보면 임신생은 어디에 해당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금이니까 명리로 따져보면 토에 해당이 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럼 같은 잔나비로 보면은 무신생을 만나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명리학으로. 그런데 우리 이치학으로 보면 무신과 임신은 어떻게 돼요? 극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치학하고 명리학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백전백승하고 있는 건 명리학이 아니에요. 이치학이에요. 자, 그러면 갑신의 기운을 놓고 우리가 이제 요거 끝나면요. 해까지 다 끝나면요. 부부의 기운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무지무지 재밌거든요. 근데 이거 조금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 뭐 배우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49이라고 나오대. 그죠? 그럼 우리나라 나이로 몇 살이에요? 시우. 시우님 뭔 띠예요? 술생. 삼재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겨울이에요? 안 겨울이에요? 근데 상대방의 기운이 어떤지 장담은 못해요. 하지만 자기 기운으로 보면 한겨울에 삼재 기운이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백전백승을 꼭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결과는일지는 몰라도 사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 이렇게 이치적으로 따져보면 내가 소름이 돋을 정도로 딱 맞아떨어져요. 공부하고 살아. 여러분들 앞날을 위해서. 그럼 갑신생은 어떤 기운을 가지고 타고내 태어났냐? 학문, 예술, 의학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보여요. 274페이지 있죠. 지혜가 출중해요. 예리한 투시력이 있어요. 상대방 심중을 잘 헤아려서 카운슬러에 적합해요. 이런 거 보면 센스와 재치가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대체로 선악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제멋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적지 않아요. 자유분방주의예요. 구속 안 받으려고 그래요. 잔나비들이 보편적으로 구속 잘 안 받으려고 해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서 있는 잔나비가 어디 있어. 명상해 한다고 명상해요. 펄쩍거리고 뛰고 난리를 치지. 여성으로 있을 때, 독신으로 있을 때가 부귀하고 혹여 부부연을 맺으면 자녀를 두지 못하거나 상부할 수 있고 혹은 이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너무 세서 그래요. 생자필묘를 회자정리라.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고 만남 헤어지죠. 성공 역시 반드시 깨지는 법이에요. 3대 부자가 없고 3대 빈천자가 없어요. 우리는 흔히 이해영매 의리와 은혜를 망각한 몰지각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올바른 마음으로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 다음 이제 병신생이에요. 병신생. 병신생은 2016년 1956년생인데 이거부터 따져봐야 되겠다. 병신생 들어가기 전에 갑신생이 몇 살이죠? 금년에? 76, 16. 또 여기는 병신생은 64, 4살. 또 무신생은 52. 또 경신생은요? 40. 임신생은요? 28. 자, 우리가 이치적으로 놓고 보면 삼재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럼 자기 운기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기운만 따져보면 되는데 갑신생은 뭐예요? 여름의 기운에서 차츰차츰 벗어나요. 한여름에 지나서 이제 초입에 가을 쪽으로 살살 드러나는 기운이기 때문에 금년 음력 4월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상승세 기운을 타요. 그래서 10월이 되면 벗어나서 그때부터는 결실을 얻어요. 그런데 금년 현재까지 작년, 재작년 10월부터 굉장히 안 좋았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벗어난다. 병신생은 어떻게 돼? 지금 64세 음력 4월부터 여름의 기운이 시작이 되니까 이제 한여름의 기운이 뭐예요? 시작되는 기운이에요. 그럼 4살짜리 병신생이 있다라고 하면 뭐요? 교통사고나 질병을 조심시켜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뭐요? 무더위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시작해서 내후년 4월까지가 혹석이고 4월이 넘어가면서 10월까지가 그 기운이 다소 있어요. 이제 시작하는 기운이에요. 조심해야 되고. 64살 병신생들은 건강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무신생 시운들은 뭐예요? 지금이 봄날은 왔다. 완전 봄이에요 지금.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완전 봄이에요. 완전 봄. 그래서 웬만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이런 시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신의 40의 경신생. 이건 뭐예요? 지금 한겨울이에요. 그래서 작년 4월부터 운기가 약해졌는데 작년 10월부터 심해졌어요. 그래서 내년 4월까지는 극심하고 내년 10월 벗어나면 차츰 괜찮아지는데 지금은 보편적으로 잘 되는 일이 없다. 부부관계, 질병관계, 가족관계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꼬이는 시기다. 그 다음에 이제 임신생 28은 뭐예요? 지금 가을의 시기예요. 가을의 시기. 보편적으로 원만함이 있었던 시기. 아직까지는 원만하다. 그러나 내년 음력 4월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문제가 돼도 내년 10월부터는 좀 약해지는 기운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나 이전, 이동 이런 기운들은 잔나비띠들은 금년이 강해요, 약해요? 약해요. 다 짝수라. 변화 변동이 약하고 부동산 매매나 금전거래 등이 동산 부동산들이 매매가 거래가 좀 약한 때예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원만함이 상당히 있는 대생이에요. 잔나비띠 가운데서는 지금 기운이 제일 좋은 게 무신생이에요. 무신생. 완전 봄날이에요. 완전 봄날이에요. 참고로 하시고. 봄날 맞아요? 자, 그래서 병신생은 64세에 해당이 되는데 이지적이고 예리한 판단력을 지니고 성현들의 가르침이나 신앙심이 깊고 낙천적인 생활을 좋아하나 남의 지배나 간섭을 싫어한다. 잔나비들은 보편적으로 싫어해요. 또 남을 속이거나 이용하는 재주는 없고 일확천금의 요행심도 갖고 있지 않고 허황된 욕심이나 꿈은 피하고 298페이지 있죠. 주어진 여건에 맞춰 살아가는 타입이다. 질투심과 소유욕이 강하고 이건 잔나비띠들 공통된 성격이에요. 학문을 익힌다면 높은 지위가 보장이 된다. 근데 뭐든지 욕심이 많아서 하기는 하는데요. 잔나비띠들이 끈기가 있어요, 없어요?
저기서 그네 타다가 이쪽에 와서 뭘 던지다가 그러니까 변화변동은 엄청 많은데 큰 기가 약해. 비록 남루한 갈대꽃 이불을 덮고 초목에 누울지라도 마음이 평안하다면 어찌 고대왕 시인들 부러울까. 이러이 세상의 시끄러움을 떠나서 고요한 마음을 지닌다면 이것이 바로 극락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세상사 모든 것 다 마음에 있는 것이니라. 다음 이제 무신생. 타고난 재간과 재치를 지니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이익이 적어서 때로는 잔꾀를 부릴 때가 있다. 부모덕이 없어서 처음은 고생하나 재능을 잘 활용함으로 나중에는 영화롭다. 자연 그대로의 순진한 마음으로 작은 동정에도 감사해야 하고 사소한 일에 집착하지 않는 결백함이 있다. 사고력이 뛰어나고 화순한가 하면 감정이 폭발하면 바다가 성난 파도와 같고 자유로운 생애를 갈구하는 편이다. 자, 산다는 것은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다. 전진하는 것이다. 향상하는 것이다. 용기와 자신과 사명은 밖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것은 바로 용기뿐이고 자기의 개혁과 발전은 바로 자기 자신이 이루어야 할 과제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음 이제 경신생이요. 경신생은 바로 40에 해당이 되는데 금년운기가 약할 때여요. 거짓이 없고 예의 바르고 사교에도 능하다. 명석한 두뇌와 날카로운 판단력이 있고 재주가 많아요. 경신도. 근데 금이에요. 금.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세요. 유머와 재치, 내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매사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힘은 있지만 사생활의 간섭은 매우 싫어한다. 자존심이 강하여 주변의 도움을 외면하며 독립심은 강하나 끈기가 적고 무책임한 면도 있다. 서로 돕고 변화하는 삶을 살아야 성공의 문이 열린다. 복숭아 오얏꽃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소나무와 잣나무의 굳은 정절만 못할 것이고 배와 살구가 비록 달달하고 해도 유자와 감귤의 향기만 하겠는가. 어려서 천재성이 있다고 요란을 떤다고 해서 모두가 대성하는 것은 아니다. 자, 어려서 똑똑하다고 해서 할머니들 막 우리 애는 천재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어려서 그렇게 똑똑하고 천재성이 있으면 일찍 유흥업소로 빠지거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어려서 한글도 모르고 늦게 이 녀석아 배운 애기들이 문이 열리면 오히려 판검사 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애기들이 언제 이게 트이냐 요 기회가 있어요. 트일 때 그때는 뭐 천자문을 갖다 주든 뭐 구구단을 갖다 주든 다 암기하고 해요. 그러면 그때 천재라고 해서 계속 천재는 아니에요. 그때 확 열렸다가 멈출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일찍 열리는 애기들은 일찍 뭐요? 다쳐요. 그래서 정작 학교 다닐 때는 4살, 5살 때 한글, 한자 다 터득한 애들은 정작 학교 가면 구구단 외울 때 구구단을 제대로 못 외워서 혼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좋아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또 못한다고 속상해할 것도 없어요. 멀쩡한 애기들 괜히 꿀밤 주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전부 피나는 자기 단련이 있어야 한다. 임신생. 명철한 지혜와 뛰어난 사고력 그리고 곧고 바른 마음을 부여받았다. 일처리에 사육을 부리지 않으니 공사가 분명하고 이치가 밝고 공정하다. 250페이지에 있죠. 지혜와 덕을 갖춘 성품은 상하 신망을 얻고 민첩한 행동 뛰어난 지모가 있으며 청렴 정직하고 공명정대하니 사심이 없다. 인간구에 인색하지 않고 남에게 항상 희망을 주는 지도자로서 즐겁고 행복하게 생각하는 성격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요. 불굴의 신념을 가진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리고 인생을 쉽게 살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애초부터 잘못된 생각이다. 인생은 눈치 작전이나 요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보편적으로 잔나비띠 총정리를 해보면요. 보편적으로 이지적이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은 굉장히 깊지만 마음은 보편적으로 깨끗하고 청렴 결백한 경우가 많다. 능력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머리 돌아가는 것이 엄청 빨라요. 왜? 12지 가운데에서 사람 다음으로 머리 좋은 게 뭐죠?
아주 좋아요. 머리 순간순간 센스와 재치는 따라가질 못할 정도예요. 그리고 한 번 봤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여자분들은 이지적이고 이기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기운이 굉장히 많은데, 반면에 남자분들은, 잔나비띠들은 어떤 기운이 있어요? 큰 소리는 잘 치는데 실행력이 없어서 맨날 실천을 못해요. 그래서 뭐 한다고 말은 잔뜩 해놓고 실천으로 옮기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다 그런 건 물론 아니지만, 그래서 공무원이나 경찰, 뭐 군인 이런 거 하면은 봉급이 제때 나오니까 괜찮지만, 그런 어떤 정해진 봉급이 아니면 한순간에 벌어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백수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자분들한테 의존해서 사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잔나비띠들이 재치 있고 재주는 있지만 끈기가 없고 인내가 없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하면서 성공하는 데는 보편적으로 뒤져요. 순간 어떤 하나의 아이템 가지고 순간 도전하는 건 잘해요. 근데 꾸준한 건 잘 못해요. 그런 거 참고로 하고, 뭐 세상에 어느 띠가 됐든 장점 단점이 다 있지, 단점만 있는 띠는 없고 장점만 있는 띠는 없어요. 그리고 합해놓으면 다 본전이고요. 또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나는 안 그런데 그럴 수 있는데,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자기 자신을 자기가 판단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그런데요 이런 거 하면 안 돼. 확률적으로 나온 거니까 또한 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참고로 하시고 합장하시고요. 군자태이 불교요 소인교이 불태니라나 무미타울. 군자는 태어나되 교만하지 않고, 소인은 교만하되 태어나지 못하느니라.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얘기하는 태는요, 실속이 있어서 밖으로 구걸하거나 부탁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있는 척을 안 해요. 그런데 소인은 교의불태라, 교만하기만 하고 안으로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교만하기만 하고 객기를 부려요. 자기 잘난 척만 해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군자는 정의롭게 살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태연하고, 부귀해도 교만하지 않고, 소인은 사리사욕에 살기 때문에 조금만 부귀해도 우쭐하고 교만하여 이득을 위해서 불의를 저지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밖에서 보면 간혹 보면은 탁 팔짱 끼고 무섭게 폼 잡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 간혹 있어요. 문신색이고.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는 속으로 쫄짱 보고 아무 힘이 없는 놈이니까 근처에 오지 말고 미리 방어하는 거예요. 이게. 이럴수록 힘이 없고 재주가 없고 허당이에요. 근데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 표를 하나도 안 내요. 서 있어도 딱 곧게 서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잘못 건드리면 속에서 무궁무진한 힘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태권도나 유도 5, 6단을 하고 있다든가. 근데 그런 거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요. 문신 잔뜩 세게 놓고. 바로 그 얘기예요. 실속이 있는 사람은 조용하고 실속이 없는 사람은 객기를 부리고 교만하다. 이 점 참고로 하시고요. 백전백승 천기도 제 91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